혹시 쇼루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매장이 전시장으로 둔갑하는 현상이 바로 쇼루밍인데요. 실제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은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여 2018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2,31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하면 떠오르는 기업인 아마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경전에서는 아마존의 발전과 향후 경쟁자에 대한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아마존이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 추이를 보면 사실상 업계 1위가 바뀐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아마존은 현재 위치를 갖게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존의 성공 사례는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2013년에 하버드에서는 이러한 아마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논문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셀러 지향적이었던 이베이에 비해서 아마존은 커스터머 지향적인 전략과 또 공격적인 집중 투자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커스터머 지향적이요? 커스터머 지향적인 네. 발음 굉장히 고객 가치에 좋네요. 중점을 주었다는 것인데요. 아마존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즉 킨들 출시 전까지 TV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돈을 대신에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을 했는데요. 무료 배송과 빠른 배송, 그리고 반품 서비스는 아마존이 처음으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묻지마 반송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당시만 해도 매우 생소했던 개념들입니다. 원클릭 서비스 같은 쉬운 결제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철저한 박리담의 전략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저 수준인데요. 경쟁자인 이베이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20% 전후인 것에 비해서 아마존은 평균 1에서 3% 정도에 그칩니다. 그럼 아마존의 이런 기존 전략이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아마존의 위치는 계속 굳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기존 이베이, 월마트 등의 경쟁자를 견제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네. 과거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의 제약으로 업계 간의 경쟁 구분이 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종 시장 내에 있는 경쟁자들만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산업 구조에서 아마존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시장의 내부에 있는 경쟁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강자들이 내 시장에서의 새로운 강자들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아마존의 경우에도 더 이상 이베이와 같은 쇼핑 이커머스가 경쟁자가 아니라 구글이나 야후와 같은 검색 엔진들이 새로운 경쟁자로서 그 영향력을 키울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의 트래픽을 상당 부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구글 내 이커머스 검색 1위가 아마존인데 이것은 2위 월마트와는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수치입니다. 또 2위부터 10위까지의 이커머스 사이트 트래픽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치예요. 네. 즉 이미 소비자에게는 이커머스는 곧 아마존이다라는 공식이 뇌리에 박혀있다는 거죠. 그럼 아마존이 트래픽을 늘린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아마존은 매달 약 2,800억 원을 구글 검색 광고에 투자하여서 트래픽 유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는 AI 스피커 알렉사를 선두 출시함으로써 검색 엔진을 거치지 않고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 아마존으로 들어올 수 있게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은 2018년 올해에도 구글을 제치고 브랜드 가치가 1,508억 달러로 매겨지면서 변화무는 이상을 과시를 하고 있어요. 검색 엔진은 더 이상 소비자들이 아마존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부분 또한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닌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래픽 용량이 곧 이커머스의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네. 거대한 트래픽을 보유한 검색 엔진이 이커머스 시장을 얼마든지 위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검색 엔진은 단지 구글뿐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야후나 네이버, 다음과 같이 해당 국가에 로컬라이징된 검색 엔진도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AI나 다각적인 분야의 ICT 산업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 구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색 엔진들이 보다 손쉽게 여러 비즈니스에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침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우 한번 보시면 과거에 쇼핑을 할 때 이제 10년 전으로만 거슬러 가더라도 우리가 네. 다 지마켓을 찾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쵸. 지마켓으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네이버에서 일단 뭘 치고 그래서 최저가가 나오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제 특정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저가 비교를 하기 위한 검색 엔진을 먼저 접속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사이트로 접속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쵸. 일단 뭐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살펴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채널을 패키지화 시켜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네이버 쇼핑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가서 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좀 글로벌적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은 좀 국토 면적이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물리적인 이유로 정보통신 뭐 이런 망을 구축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 지금은 기술 변화는 이런 한계를 충분히 극복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구글도 지금 구글 쇼핑을 운영하고 있지만 뭐 네이버처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구글이 이제 구글 쇼핑을 좀 더 많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현재 아마존의 위치를 장담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측 다 아마존의 이커머스 시장 내 경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아마존의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실질적인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마존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아마존드라는 네. 단어가. 아마존드라는 것은 이제 아마존이 다 파괴했다. 모든 것이 아마존화가 되었다. 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아마존은 이미 이커머스 시장에서 사실 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여전히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률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매업계에서 아마존의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의 이커머스 실적은 2017년에 약 47%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애플도 2017년에는 30%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엄청난 온라인 매출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제 요점은 딱 잘라 하시네요. 시장에 이미 존재하던 이커머스 사회자니까? 기업뿐만이 아니라 최근 또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네.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던 리테일러 이커머스 시장 진입이 굉장히 쉬워졌고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의 숫자와 성장률 모두 위협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거죠. 즉 이커머스의 파이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와 나누느냐 이게 문제죠. n분의 1로 n분의 1로 죄송합니다. 아니, 파일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파일을 만드는 게 바로 검색 엔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쇼핑은 트래픽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하버드 자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아마존이 이베이를 이길 수 있었던 것 또한 소비자 편의성에 기반한 트래픽 증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베이의 인터페이스, 아마존 인터페이스 써보시면은 누가 봐도 이베이를 버리고 아마존을 택할 만큼 소비자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한 걸 찾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 트래픽 증가로 이어진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죠? 당연히 트래픽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는 곧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아마존을 직접 검색하는 데 유입으로서, 유인책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고요. 또 까칠하신데 네, 까칠하시네요. 네, 또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임을 봤을 때 이렇게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것 자체가 파일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시장 내에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검색 엔진이 바로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 경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로컬라이징된 검색 엔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사례가 바로 네.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나 그것은 검색 엔진이 아닌 로컬라이징된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중국의 사례를 볼까요?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에서 중국이 1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1조 5천억 달러 이렇게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2017년 8월 기준 중국 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아마존은 고작 0.8%밖에 안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알리바바가 소유하고 있는 티몰은 56.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아마존이 중국 시장에서 맥을 못 추리는 게 맞죠? 보통은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마존의 경쟁력이 검색률 제한 이런 이유보다는 사실상 중국 토종 이커머스 업체에 밀렸기 때문이라고 유통 전문가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디자인부터 할인 혜택, 배송 서비스, 상품 목록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티몰에 대한 유입 자체가 저는 직접 검색을 통해서 이뤄진 건지 아니면 바이두와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뤄진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로컬라이징된 이커머스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직접 검색을 하는 것
것과 달리 해당 국가 사람들은 이제 검색 엔진을 먼저 검색을 하고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색 엔진의 힘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해당 국가의 로컬라이징된 검색 채널들이 만약 뭐 경쟁 이커머스 채널이랑 협력을 해서 뭐 그 경쟁 업체를 상위 랭크에 올린다면 아마존도 현재 위치를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현재 이커머스 채널에서 직접적인 경쟁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최근 광군제 때 여러 이커머스 채널들이 엄청 피 튀기게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결과를 보면 바이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광고 수익을 엄청나게 챙긴 거를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성공한다고 그 길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치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두 아마존 전문가의 입장을 들었고요. 이제 경전의 마무리 시간이죠. 끝으로 양측 한 줄 평을 남겨주길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아마존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한 우물만 파자. 구간이 명관이다. 다른 데 눈독을 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넓고 네. 경쟁자는 많으니까요. 네, 오늘도 두 전문가분을 모시고 무척이나 유익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경전은 다음 기말 과제에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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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 뺨!